보세요. 디지털 부품 설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합산기 또는 가산기에 대해서 했죠. 특히 그 중에 반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전가산기 또는 합산기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가산기라고 하는 거는 전 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 십진수로 본다면 10자리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1자리에서 연산돼서 올라온 올림수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100단위에 대한 합산을 할 적에는 10단위에서 계산된 올림수를 고려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99라고 하는 수와 그 다음에 21이라고 하는 수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1단위에서 한 건 0이 되고 여기 이렇게 올림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9 더하기 2 자리는 9 더하기 2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1이라고 하는 올림수를 고려한 합산을 하게 되죠. 이 올림수는 1단위에서 한 거, 이거는 10단위에서 한 수가 돼서 이 2라고 하는 수가 나오고 여기 다시 올림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자기 단위에서의 그 숫자 입력값뿐만 아니라 전 단위에서 올라온 이 올림수를 고려한 거. 그래서 이 그 전가산기라고 하는 거 또는 이 합산기라고 하는 풀에다는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는 거죠. 이 9라고 하는 걸 x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x의 i라고 하고 2라고 하는 걸 갖다가 yi라고 하자.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이 자릿수를 갖다가 올림수를 영어로 carry라고 부르니까 이거를 carry i라고 하는 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몇 자릿수가 산출되냐면 2라고 하는 것과 다시 올림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단계로 가니까 c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테고 요건 출력이니까 zi 또는 sum에서 si라고 불러도 되겠죠. 또는 si. 그래서 전가산기에 제 그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xi라고 하는 거에다가 yi를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carry c의 i라고 하는 거를 덧셈을 한다.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합이 si라고 하는 합, 요 2라고 하는 이 숫자 값에다가 올림수 값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자리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져서 ci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이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그 결국은 이 두 자리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런 거. 자,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 C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 써보도록 하고, 이거는 C in이라고 한번 써서 우리 논리식에 해당되는 전 단계로서 진리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전가상기의 진리표 또는 합산기의 진리표를 보죠. 그럼 인풋은 세 가지가 있었죠.xi라고 하는 입력이 있었고 yi라고 하는 입력이 있었고 carry in 이렇게 입력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output은 두 가지가 있었죠. sum이라고 하는 si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cout이라고 하는 이 올림수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있었어요. 자, 입력이 3개니까 여기 가능한 건 뭐냐면 2의 3승 8가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x하고 y를 더하는데 둘 다 0인데 올림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올림수가 있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0, 1이 됐는데 올림수가 없을 때와 올림수가 있을 때로 이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또 1, 0일 때 올림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자, 마지막으로 둘 다 값이 1, 1인데 올림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 그 8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풀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그 C 아웃하고 SI라고 하는 거는 0 더하기 0 더하기 0에 해당되는 거를 더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세 개 더니까 0이 되고 요 부분이 si가 되고 요게 cout이라고 되는데 올림수가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뜻이다. 올라온 값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해당되는 건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니까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따라서 0, 1. 이건 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대한 거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0 더하기 1 더하기 0 똑같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따라서 0, 1. 이 부분에 대한 거는 0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1 더하기 1, 2가 되는데 2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으니까 0이고 올림수가 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1, 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것도 다시 지우고 그 다음 줄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테고 여기가 1이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0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요 위에 거하고 똑같으니까 1, 0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2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0이고 얘를 올림수. 자, 마지막 이 부분을 볼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뜻이 된다. 그래서 3인데 3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 0이라고 하는 걸로 두 자리. 다시 여기다 1을 더하니까 1, 1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올림수 1. 그 다음에 합이 1. 그래서 여긴 1, 1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표는 이런 표가 만들어졌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뭐를 하면 되냐 하면 카르노 맵 또는 카노프 맵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통인수를 찾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카노프 맵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다. 그러면 C 아웃에 해당되는 출력 단위로 따로 보게 되면 C 아웃에 대한 걸로 따로 카노프 맵을 한번 출력해서 그 부분만 추출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되는 SI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아서 하나 따로 볼 수 있겠다 하죠. 먼저 C 아웃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걸 카노프 맵으로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을 X의 I라고 하는 걸 여기다 쓰고 Y의 I 그 다음에 C in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 보자. 그러면 출력은 입력은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00일 때, 01일 때, 11일 때. 자, 그럼 첫 번째 1인 경우 이 부분이 1인데 언제면 0, 1, 1일 때 1이 나왔죠. 그래서 0, 1, 1일 때 이때 1이다. 그 다음 요 1은 1, 0, 1일 때 1, 0, 1일 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1은 1, 1, 0일 때 그래서 1, 1, 0일 때 요거고 마지막 1, 1, 1일 때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이 묶는 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카노 맵이 만들어졌다. C 아웃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SI라고 하는 이 합에 대한 거는 카노 맵으로 그려보면 이거 초록색으로 그렸으니까 초록색으로 그려보죠. 여기도 XI, YI, C in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의 첫 번째 1은 001일 때, 그래서 001일 때 여기고, 그 다음에 1은 010일 때, 010일 때, 그 다음 1은 100일 때, x가 1, y가 0, c가 in, x가 1, 그 다음에 y가 0, c in이 0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은 111일 때니까 111일 때 요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하나의 이 카노프 맵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 가지고 일단 이제 그 논리식을 찾아야 되는데 논리식을 찾기 전에 이런 거부터 하나 한번 해보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다고 보죠.
이걸 ABC라고 하고 이건 참고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A가 1이고 B가 1이고 그 다음에 C가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도 묶을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묶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0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만 가지고 묶었을 땐 0인 부분은 하나도 안 묶였다는 얘기라고 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타내게 되면 A, B, C, A, B 프라임 C, O와 A, B, C 프라임인데 이거를 오화가 아니라 익스클러시브 오화로 나타낸다면 여기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이 논리식을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자. 그래서 and와 익스클러시브 오화로, 이건 and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오화, 물론 여기 not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and라고 하는 거하고 익스클러시브 오화하고 not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 논리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는 거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영인 부분, 영인 부분은 지금 한 번도 안 묶였죠. 한 번도 안 묶였다는 얘기는 짝수번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인 부분은 짝수번, 묶음에 속하게. 그 다음에 1인 부분은 홀수번 묶임에 되게, 묶음에 속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A, B, C고 00, 01, 11, 10, 그다음 01. 자, 여기가 있었었나요?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다 0이니까 0인 부분은 짝수번 묶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묶으면 1이 한 번 묶였는데 0까지 포함해서 묶음에 있어서 이 0이라고 하는 게 홀수번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0인 부분은 요 0은, 자, 이쪽 0은 한 번도 안 묶였으니까 짝수번, 이것도 짝수번, 0번, 0번, 0번 묶인 거죠. 따라서 짝수번에 묶였고, 그리고 이 0은 노란색 묶음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묶음에도 포함됐다. 그래서 두 번 묶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찾으면 이 0을 포함한 묶음으로 보게 되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A가 1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묶음의 위쪽에 보게 되면 C가 1인 것만 남죠. 그 다음에 이쪽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 A가 1인 것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앞쪽에 1이 되죠. 그게 뭐냐면 B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논리식을 어떻게 쓰게 되냐 하면 이런 거의 논리식은 AC라고 하는 거와 AB라고 하는 건데 이때 쓰는 걸 이스크러스 오화로 나타낸다 이죠. 그럼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논리식을 한번 이 익스커스 오화로 나타내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묶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묶어도 되겠다 하죠.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여기 좀 굵게 됐는데 잘못해서 요 부분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변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A는 0도 되고 1도 되니까 지워버리고 B만 남죠. 그 다음에 노란색 묶음은 A가 1인 건 남죠. 따라서 이거는 A하고 그 다음에 B인데 두 개의 제그 묶음을 뭘로 묶냐면 익스프레스 OR을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원칙 하에서 조금 전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 그 전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카노프 맵에 대한 걸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전가산기의 이 K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C 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다.
yi c in 00 01 11 10. 이때 모습은 이런 모습의 이 첫 번째 맵이 하나 얻어졌었고, 그 다음에 썸에 해당되는 si라고 하는 이거는 xi, yi, c in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능하다면 두 개의 출력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더욱 좋을 거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si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본다면 여기가 영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나 묶어도 되겠죠. 그러면 영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영인 부분이 짝수번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묶음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 0은 두 번 묶였죠. 노란색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에 묶였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1이 문제가 생긴다 하죠. 짝수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 0은 홀수번 들어갔죠. 따라서 그걸 한 번 더 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봤더니 이 첫 번째 요 1은 홀수번 들어가서 문제가 없고 이 1은 파란색에만 묶였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요 0은 이 하늘색에 해당되는 부분에도 묶였지만 노란색에도 묶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시 이 0은 하늘색에 해당되는 거 갈색 부분에 묶였으니까 두 번 들어가서 문제가 없고 이 1은 세 번 묶였죠.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하늘색 부분 하나, 세 번 묶였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요 0은 노란색에 한 번, 갈색에 한 번, 두 번 문제가 없고 요 1은 갈색에만 한 번 묶였다. 따라서 이렇게 생겨서 묶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이 0은 한 번도 안 묶였으니까 짝수번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노란색 묶음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이건 xi라고 하는 것만 변화가 없는 걸로 찾을 수가 있고 다시 이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 중에 변화가 없는 거는 요거만 변화가 없죠. 그게 뭐냐면 C인이라고 하는 거다. 자,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묶음을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건 요 앞쪽에 있는 1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yi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논리식 si라고 하는 거는 xi라고 하는 거하고 yi라고 하는 거고 c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묶음이 있는데 그걸 다 뭘로 묶냐면 x 플러스 5r을 묶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xi, yi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 공통 부분을 가능하다면 나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분해해도 되겠다. xi, yi, cin 해서 01, 00, 01, 11, 10. 그 다음에 또 하나가 xi, yi, cin 00, 01, 11, 10, 01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뭘로 합냐면 5화라고 하는 걸로 묶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맵은 요 1과 요 1을 여기다가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1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서 따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 요거는 요 묶음밖에 없죠. 이 묶음은 xi라고 하는 부분이 1이고 그 다음에 이 yi라고 하는 게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i가 1이고 그리고 yi가 1이라고 하는 걸로 묶음을 나타낼 수는 있다는 걸로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묶는 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여기는 0이니까 0은 안 묶으면 다 0번에 들어서 짝수번에 묶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0이니까 짝수번 들어간 거죠. 그러면 먼저 요 색깔의 하늘 색깔의 묶음을 보게 되면 요게 1이고 요게 1이니까 그 부분이 yi가 1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in이 1이라는 뜻으로 표현되는 거고 노란색 묶음은 게 1이죠. 따라서 xi가 1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1이 되는 거죠. 그게 cin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논리식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C ou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냐면 C out이라고 하는 논리식은 C out 하얀색 쓸게. C out이라고 하는 논리식은 첫 번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xi 그다음에 and c in 이스커스 오화가 될 테고 그다음에 yi c in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부분이 오화라고 하는 걸로 묶었으니까 오화 xi yi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 특징이 C인이라고 하는 게 공통인수로 묶였어요. 그래서 C인을 공통인수로 묶였으니까 빼보자. 그래서 다음 장에다가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논리식이 찾아졌죠. 첫 번째 이 sum이라고 하는 si라고 하는 거는 xi 익스클러시브와 yi 익스클러시브와 C인까지 찾았고 그 다음에 C out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xi SE인 그 다음에 이 그 익스커스하고 YI 이건 Y입니다. YIC인 YIC인 거기다가 XI and YI 이렇게 찾아졌죠. 그럼 요거에 대한 것만 공통인수를 뽑게 되면 XI라고 하는 거에 익스크로스와 YI고 분배하는 거에 공통인수는 C인을 뽑아도 되겠죠. 그리고 xi and yi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도 되겠다. 그래서 논리식은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찾았다 하죠. 그 중에 이렇게 생긴 논리식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그 회로를 구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음 장에다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 이제 정리해서 이 SI라고 하는 건 XI 익스크로스와 YI 익스크로스와 C in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C out이라고 하는 거는 XI 익스크로스와 YI의 C i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XI and YI 이렇게 생긴 거였다 하죠. 자, 그럼 요거를 회로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논리 회로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논리회로 나타내는데 이 xi, yi, c한 s의 i라고 하는 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x의 i, y의 i가 있으니까 입력이 x의 i하고 y의 i라고 하는 걸 두 개 입력을 받아서 하는 이렇게 생긴 게 익스커스 우어가 되죠. 그래서 xi하고 yi를 익스커스 우어한 결과가 이렇게 얻어진다.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넣으면 되냐면 C인이라고 하는 걸 더 넣으면 XI 익스커스와 YI 한 데다가 C인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면 SI라고 하는 최종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C인이라고 하는 입력을 하나 더 넣으면 이렇게 그 합에 해당되는 부분이 얻어진다는 것까지 찾았어요. 자, SI라고 하는 건 찾았는데 이제 이 C out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려고 보니까 XI, YI에다가 C인을 AND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어요. X하고 YI. 그러니까 X하고 YI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이게 XI AND YI라고 하는 걸로 찾아졌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xi하고 yi에다가 뭐를 했냐면 cin을 and를 하죠. 따라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and 하게 되면 xi라고 하는 거하고 yi를 익스클러시브화 한 데다가 cin이라고 하는 걸 찾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거를 더하기 표시인 5화를 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5화를 해서 뭐가 얻어지냐면 C 아웃이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그게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우아에서 Cout이라고 하는 출력이 만들어진다 하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뭐냐면 이게 반가상기예요. 그래서 반가상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화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개 입력 자리 오화에다가 반가상기 두 개 들어간 것이 바로 뭐냐면 전가상기다. 그래서 전가상기는 반가상기 두 개 더하기 오화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조합 회로라고 하는 예로서 뭐가 썼냐면 가산기 또는 합산기 하고 덧셈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합산기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가지 그 두 자리 수를 더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의 0 더하기 x1 그 다음에 y0 더하기 y1 이건 두 자리 숫자를 더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자리에 두 자리 더하게 되면 몇 자리가 얻어지냐면 한 자리 x0 더하기 y0 해서 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올림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x라고 y를 더해서 또 하나의 합이 얻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cout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 C2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회로를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회로는 어떻게 구현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전가산계를 참고로 전가산계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보죠. FA라고 하고 여기에 입력이 XI, YI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Cin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걸 더했더니 뭐가 만들어지냐면 Cout이라고 하는 거하고 SI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보통 이제 Cin이라고 써도 되지만 CI라고 하는 걸로 써도 상관은 없고 요거는 C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래 첨자로서 자릿수를 표현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두 자리 덧셈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그 전가상기로 표현하면 설계가 완성되느냐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모습은 이렇게 된다. 전가상기를 FA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x0, y1, 그 다음에 y0, y1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면 x0 더하기 y0이죠.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x0 더하기 y0에 대한 거를 입력을 가지고 덧셈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x1 더하기 y1이죠. 따라서 여기도 x1 더하기 y1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가 되냐면 이 전가산기는 올림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걸 갖다가 Cin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걸 Cin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C1이라고 하는 걸로 써볼게요. 여기는 아래 첨자로서 0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합이 만들어진다. X0 더하기 Y0의 합이 되는 거를 S0이라고 하는 자릿수에 해당되는 합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올림수 값이 이렇게 산출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자리 10자리에 해당되는 것 또는 이제 요 자리에 해당되는 거는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니까 이 2의 1승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여기도 합이 만들어지는데 그 합을 s1이라고 하고 마지막 올림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c2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C0은 뭘 넣어주냐? 0이죠. 시작값은. 그래서 0에 해당되는 걸 넣어주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회로상은 접지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면 세 자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연산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늘리게 되면 연산 결과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올림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이 자리에 해당되는 거 올림수가 올라와야지만 정확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자릿수가 100만 자리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올림수가 전달되는데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100만 개에 해당되는 이 그 전가상계를 거쳐야지만 맨 마지막에 올림수가 올라와서 제 최종 결과가 정확한 결과가 산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한 거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캐리라고 하는 올림수가 전달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리플 캐리 에다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전달되는 이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 그 캐리라고 하는 올림수 전달에 그 지연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일 오른쪽 자리에 있는 거하고 제일 왼쪽 자리에 있는 거에서 이 그 연산 결과는 확연하게 이제 올림수에 해당되는 시간이 그 산출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지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결 방법은 예측하는 거죠. 예측보다 미리 산출해 주는 거죠. 뭘 산출하냐면 올림수를 갖다가 산출해 주는 거다. 그래서 미리 앞에를 내다본다 그래서 캐리 루커헤드라고 하는 이 에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 좀 뒤쪽 가서 다시 시간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에 해당되는 조합회로로서 디코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합회로로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거죠. 디코더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그 입력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일로 갈래 절로 갈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다. 아 이거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건 0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면 되겠다. 해석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눌러져서 값이 어디선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거의 장치를 디코더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CPU 내에서 보게 되면 그 명령들이 들어가죠. 그럼 그 명령들을 보고 해석을 해서 이번에 덧셈을 하려는구나, 뺄셈을 하려는구나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 그게 바로 디코더다라고 하죠. 일단 이 디코더가 뭔지에 대해서 보죠. 일단 보면 조합회로라고 하는 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합회로인데 입력이 이 n개인 경우 보게 되면 이 출력은 몇 개가 되냐면 최대 2의 n승계가 된다. 그래서 입력에 따라서 출력값이 쫙쫙쫙쫙 결정돼서 나올 수 있는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라고 판정 내리는 거죠. 글자가 이 위에 뭐 이렇게 쓰여졌다. 그럼 이건 일자다.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면 이자다.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게 두 개 합쳐졌다 그러면 삼자다. 이런 식의 그 판정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런 식의 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디코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디코더의 하나의 예를 가지고 아마 이제 그를 보는데 그거를 진리표로 한번 나타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표라고 하는 걸로 입력이 있다라고 한번 보고 입력을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그다음에 출력이 있는데 입력이 이렇게 네 가지의 입력이 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보니까 영영은 뭐라고 판정을 내려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판정을 보니까 두 자리로 있으니까 영영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영이라고 하면은 이 그 전구에 불이 0이라고 하는 수로 불이 들어오게 나오게 하겠다. 뭐 그렇게 판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입력이니까 최대 2의 n승계라 했으니까 입력이 두 개니까 2의 2승 4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4개에 해당되는 출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00일 땐 다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히 꺼지는 상태로 가정하자. 그다음 0일일 때는 이게 1이라고 하는 걸로 판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다음 10일 때는 이렇게 판정을 내리자. 이거 지금 0이니까 여기 잘못됐어요.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좋겠어요. 0일 땐 00일 땐 이 그 0인 부분이다라는 걸로 판정을 내리고 이때는 1인 걸로 판정을 내리고 10일 땐 2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여기가 출력이 나오는 걸로 판정을 내리자. 자, 11일 때 3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걸로 해석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의 동작해 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디코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회로를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계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보게 되면 A1, A0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고 D3, D2, D 그리고 0, 0, 0, 1, 0, 0, 1, 0, 0, 1, 0, 0, 1, 0, 0, 0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죠.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패러를 그려서 볼 때 뒤에 3이라고 하는 거부터 추출해 가지고 요거만 보게 되면 맵을 그려 보게 되면 A1하고 A0밖에 없으니까 A1을 A0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언제 1이냐 보니까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0도 1인 경우 요때 1이 나오는 걸로 이 출력값이 하나 산출이 되죠. 그래서 이 그 각각의 출력 쪽에 보게 되면 동일한 부분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회로 동작이 된다. 이건 다시 A1, A0의 D2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 0인 부분에만 1이 되죠. 따라서 여기도 0, 1, 0, 1 중에 이 1, 0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거죠. 그 다음에 D1에 해당되는 부분, D1에 해당되는 거 맵으로 그려보게 되면 A1, A0에 01, 01.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D1은 요 부분이 1인데 이 요거는 어디냐면 0, 1일 때다 했죠. A가 0이 A1이 0이고 A0이 1이죠. 요거죠. 여기가 1인 거 요거 하나죠. 자, 마지막 D0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마지막 부분 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언제냐면 1이 나오는 건 요거 하나고 그때 A1도 0이고 A0도 0이죠. 요 부분만 나온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거부터 한번 그 논리식을 산출해 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A1이 0이니까 A1이 1이고 그리고 A0도 1이다라는 걸로 찾아졌죠. 그래서 D3에 해당되는 건 A1이 0이고 1이고 A0도 1이다라고 하는 걸로 논리식이 찾아졌다. 자, D2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 논리식은 딱 하나의 묶음밖에 없죠. A1이 1일 때, 그 다음에 A0은 0이죠. 따라서 A0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다. 그래서 D2라고 하는 거는 A1이 1이고 A0이 프라임으로 붙여진다라고 하는 걸로 찾았어요. D1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는 A1이 0이죠. 그러니까 프라임을 붙이면 되고 A0은 1이죠. 그래서 A0은 이렇게. 따라서 A1은 0이고 A1은 1이니까 A1 프라임, A0 프라임이 빠지는 거죠. 따라서 이건 A1 프라임 and A0. 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D0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죠. 요거는
요것도 0, 요것도 0. 따라서 여기는 A1이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이면 되고 A0도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인다. 따라서 A1 프라임, A0 프라임 이렇게 얻어진다. 자, 이 네 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뭐를 만들면 되냐면 회로를 구현하면 된다. 회로 구현하면 돼요. 자, 이 회로 구현하는 걸 다음에다 써보도록 하죠. 다시 써보면 D0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A1 프라임, A0 프라임이었고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거는 A1, A0 중에 이게 프라임이었죠. D2는 A1, A0 중에 이게 프라임이었고 AND 그 다음에 D3은 이거 둘 다 1이었죠. 다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논리식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것도 다 AND 게이트인데 입력이 두 개짜리밖에 없다. 그래서 입력을 요 아래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0이라고 하는 거고 A1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렇게 낫을 쓰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A0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고 A1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때 논리식에 해당되는 항들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D0이라고 하고 D0은 A1의 프라임이고 AND A0의 프라임이었죠. 따라서 뭐를 갖다 쓰면 되냐면 이 부분에 있는 걸 다 갖다 쓰면 되겠네요. A0의 프라임과 A1의 프라임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그 D0이라고 하는 건 찾았다 하죠. 그럼 D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D1은 A1의 프라임이고 AND A0이죠. 그러면 A1의 프라임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아래 이 줄이죠. 이거. 그리고 A0은 어디서 따오면 되냐면 여기서 따오면 되겠죠. 이렇게. 겹치지 않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거를 보게 되면 D2에 해당되는 거는 A1 and A0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1은 어디 있냐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될 것 같고 A0 프라임은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A0 프라임부터 갖다 쓴다면 요거. 그 다음에 A1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 이렇게 건너뛰어서 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D2에 해당되는 출력값이 결정됐고 마지막 D3에 해당되는 거는 둘 다 프라임이 없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가 노란색 선에서 따오면 될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A0에 해당되는 게 따왔고 A1에 해당되는 건 갈색 선에서 따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만들어지는 회로가 이거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되겠고 만약에 제품이 만들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따르면 이와 같이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구축하면 되는데 이런 동작해주는 회로를 뭐라고 하냐면 디코더라고 부른다 하죠. 자, 이런 디코더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런 걸 하나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 보자. 그러면 이제 디코더인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걸 한번 해보죠. 디코더에다 플러스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를 하나 더 추가해 보자. 그래서 이네이블의 입력을 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쓴다 그러면 디코더가 어떤 거냐면 입력이 2개, 입력이 2개, 출력이 4개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그냥 편의상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부른다. 알겠죠? 2 곱하기 4 디코더인데 뭐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네이블 신호가 더 추가된 거다. 이런 걸 성작에 대한 걸 그려보게 되면 진리표로 그려보게 되면 입력은 아까 보게 되면 A1과 A0만 있었는데 이네이블 신호 2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자 이거죠.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이때 입력이 00, 그 다음에 0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고 입력이 3개가 있으니까 몇 가지 가능하냐 하면 8가지가 가능하죠. 입력이 0일 때, 0일일 때, 이게 0일 때, 10일 때, 0일 때, 11일 때. 자,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여기가 1일 때 00이고, 1일 때 01이고, 1일 때 10이고, 1일 때 11이다. 그래서 8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수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보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다 0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 1인 경우가 있어요. 0인 경우에 보게 되면 A0하고 A1에 상관없이 이 출력은 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다 0이에요. 그래서 enable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2라고 하는 게 0이면 디코더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0인 경우 디코더 기능을 갖다가 이거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면에 2가 1인 경우는 디코더 기능을 한다 하죠. 기능 오케이라고 하는 뜻에서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 이때 비로소 디코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00이니까 0001이라고 하는데 뒤에 0부터 하는 그게만 출력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인 부분에 나오고 2인 부분에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죠. 그죠? 자, 이런 모습에 이 동작해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enable이라고 하고 요거를 갖다가 enable 신호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실제 여기는 다 0이죠. 여기가 다 0인 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줄을 다 쓰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를 이 축약형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릴 적에는 input이 있을 때 enable이 있고 A1, A0이 이렇게 있고 출력 이렇게 안 쓰죠. D3, D2, D1, D0. 자, 이건 출력이에요. 자, 이게 0일 적에는 A1이 0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A0도 0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때 무조건 다 출력값은 0이다. 저렇게 해서 네 줄로 쓰는 걸 와일드 캐릭터에 해당되는 걸 별표시로 이렇게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동태어처럼 쓰므로 해서 네 줄의 의미를 그냥 다 한 줄로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일 경우에 00, 1일 경우에 01, 1일 경우에 10, 1일 경우에 11. 요거에 대한 것만 진정한 의미의 디코더 기능이니까 요때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 0001, 0010, 0100, 1000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enable 신호를 갖고 있는 회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논리식은 어떻게 찾아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 D3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제 그 항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맵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2라고 하는 거고 A1하고 A0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어쩌냐면 A2가 1인 경우에 대해서만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볼 거니까 언제냐면 111일 때 111일 때 이때만 이 그 D3의 출력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D3은 2가 1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A1이 1이고 A0이 1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D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맵에 해당되는 걸로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 A1, A0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공간이 없으니까 11 생략하고 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D2에 해당되는 거는 110일 때 110일 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묶음을 찾게 되면 D2는 2가 1이고 그리고 A1이 1이고 A0이 0이다 라고 해서 A0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찾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D1에 해당되는 거를 랩으로 그려보면 여기다 쓰는 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쓸게요. 이쪽은 각각의 행은 2를 나타내고 앞쪽은 A1, 뒤쪽은 A0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때 요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언제냐면 1, 1, 0일 때, 1, 0, 1일 때죠. 1, 0, 1일 땐 요 부분이죠. 자, 이거니까 1, 0, 1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D1은 2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0인데 이건 A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1이 0이고 그래서 프라임이고 마지막 A0은 1인 거니까 프라임을 뺀 A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D0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01, 00, 01, 11, 10. 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100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죠. 자, 요거에 대한 묶음을 찾아보게 되면 이거는 D0은 2가 1이고 둘 다 00이죠. 따라서 A1이 프라임이 붙어야 되고 A0도 프라임이 붙는다. 자, 이렇게 생긴 논리식이 이 네 개가 찾아졌어요. 여기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출력값을 만들면 그 회로를 구현하면 되겠죠. 그걸 한번 정리해서 이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다음 장에 써보게 되면 D0이라고 하는 자, 이거 다시 D0부터 쓸게요. 이건 2고 그다음에 A1이 프라임 있고 A0이 프라임이었다라는 걸로 찾았고 D2라고 하는 출력은 2가 1이고 그다음에 A1, A0에 이 D1은 여기가 프라임이었죠. 자, 프라임. 그다음에 D2라고 하는 거는 2, A1, A0 중에 요게 프라임이었고 D3이라고 하는 거는 2에 A1, A0. 그래서 프라임이 없죠. 자, 여기에 해당된 걸 가지고 회로를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 제 그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하는 경우에 그렸듯이 이렇게 4개에 해당되는 AND 게이트가 있는데 이제는 2라고 하는 출력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3개가 있는 것들이다. 이 부분을 D0이라고 하고 이걸 D1, D2, D3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보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2라고 하는 걸로 다 통일됐으니까 이거는 난 그냥 다 이렇게 2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라고 하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제 나머지는 D0이라고 하는 거는 A1, A0에 해당되는 쓰는 거니까 A0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생긴 A0 프라임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들어가는 A1 프라임 이렇게 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 0은 둘 다 00에 해당되는 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제 그 하얀색 선으로 써볼게요. 이 윗부분이 A0 그리고 아랫부분이 A1이라고 하는 걸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D1이라고 하는 거는 A1이 프라임 붙는 거니까 이 아래쪽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A0은 이거죠. 이거 이 부분에서 따오면 되겠죠. 따라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D2에 해당되는 거는 A1은 프라임이 없고 따라서 그거는 갈색에서 이렇게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1에 해당되는 거는 이쪽에서 쓰도록 하죠. 그리고 A0에 해당되는 거는 프라임이 붙는 건데 A0에 해당되는 거는 이쪽 선이죠. 요 선. 따라서 여기서 따다가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D2에 해당되는 게 됐고 마지막 D3은 다 프라임이 없는 경우니까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갈색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 이렇게 해서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왜 이렇게 됐나. 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2 곱하기 4 디코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일단 이제 뭐냐면 이 동작을 하냐 마냐도 사용되지만 확장에도 이 사용이 가능하다. 확장에도 사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걸 2 곱하기 4 디코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2 곱하기 4 디코더가 아니라 더 확장해서 입력이 3개짜리를 가지고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입력이 3개짜리를 만든다. 이걸 더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그 이네이블이 들어가 있는 이걸 가지고 확장을 한번 한다 했을 때 2 곱하기 4 디코더인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네이블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냐면 입력이 3, 출력이 3, 8개. 그래서 3 곱하기 8 디코더로 이 확장하는 이렇게 이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이 그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일단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주 수업에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